안녕하세요. 황현환입니다. 오늘은 그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 세계경제 전망과 관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제금융센터라고 제가 검색어를 입력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그 국제금융센터에서는 국가신용등급이나 아니면 그 글로벌 국제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Early Warning 시스템이라고 하죠.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97년,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제금융센터의 국제금융과 세계경제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고 곧장 밑에 있는 내용을 클릭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kcif.or.kr 그래서 국제금융센터 사이트로 이제 곧장 들어왔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금융 메뉴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속보는 메일로 받아보고 있고요. 나머지 외환, 자본, 상품시장 쪽에 대한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제가 그냥 들어와서 보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경제도 마찬가지로 또 많은 메뉴들이 이 안에 들어있긴 한데요. 이거를 일일이 그 추적해서 이렇게 살펴보기에는 미국, 뭐 중국 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두 가지 자료, 그 다음에 내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전망하는 그 자료, 요 세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금융시장 메뉴에 국제금융 메뉴의 자본시장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보통 그 다른 메뉴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브레킷이라고 하죠. 이런 꺽쇠 모양 안에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이 주로 정기적으로 나오는 자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제금융 인사이드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이렇게 우측에 빠져 있는데요.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뜻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곧장 클릭을 하고 내용을 보도록 하는데요. 지금 2015년도에 이제 나온 자료로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파일 자체를 PDF를 받아서 열면 한 90페이지 가까이 나온 자료인데요. 이거를 일일이 읽는 것도 나름대로 굉장한 시간 소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냥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정보들도 많이 의미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주간이라든지 이런 단위로 나왔던 포커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재 기업발 금융불안 가능성 점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준과 시장 참가자간의 인플레이션 시각차 점검이라든지 대부분 점검이나 시사점 전망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내 코코본드 발행 증가 배경 시사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슈에 대한 추적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트렌드에 대한 세계경제 동향을 따라가는데 이제 국가별로나 지역별로 어떤 상황에 있는 것 같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한 줄 요약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제 워치하는 관점에서의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원자재시장, 그 다음에 이제 한국물이나 외화채권 발행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크레딧 레이팅이니까 이제 글로벌 국가들의 이제 서버린 레이팅이나 아니면 단기 채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봐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클릭을 해서 해당 자료를 직접 열어보시면 제가 볼 때는 한 1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사이에 편차가 있겠지만 그 내용을 한번 쭉 추적해 보면 조금 전에 봤던 그 요약된 텍스트 문안들이 그대로 여기서는 소상히 이제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읽을 수 있게끔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리는 부분은 전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전망이라는 게 뭐 한 번 나오면 1년 내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 경제 메뉴 중에 경제지표 전망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까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게 보이시겠지만 이 중에 그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 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요거는 지금 모든 게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개되어 있지는 않고 클릭을 하면 뭐 로그인을 한다든지 회원이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이럴 때는 간단하게 여기 언급된 것처럼 세계경제, 미국, 유로존, 중국, 또 밑으로 내려가면 더 있겠죠. 뭐 일본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간단하게 한 번씩 스크린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큰 그림 하에서 약간씩의 변화가 있거나 튜닝되는 과정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러에 대한 부분이 세계경제 전망의 하나의 또 워드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마지막입니다. 지금이 지금 연말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미나를 통해서 세계경제 전망이나 국제금융 시장에 대한 전망 또는 그런 불안 요인들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요. 요거는 요 메뉴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보도자료 이쪽을 클릭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보면 여기 2016년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 설명회에서 지금 개최가 된 부분이고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여기 있는 동향 설명회 자료집입니다. 한 100페이지 조금 못 미치는 자료인데요. 상당히 내용이 거시적인 부분을 대부분 다 다루고 있어서 뭐 여러 증권사나 은행이나 또는 조사기관이나 미디어에서 자료 발표가 이루어지겠지만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이 자료들도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6년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좀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큰 줄거리 한 너댓 개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세계경제 최근 4년간 3%대 저성장했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신흥국 부진이 세계경제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 약화는 구조적인 현상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방으로 볼 때는 미국은 3년 연속 완만한 회복세 전망을 하고 있고요. 유로존은 1%의 성장 지속. 그 다음에 일본은 1% 내외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은 6년 만에 소폭 반등 가능성을 좀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인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경제 전체적으로는 3% 중반으로 제한적 반등 전망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매년 이렇게 전망을 할 때나 연초에는 좀 높게 잡았다가 좀 뒤로 갈수록 한 번씩은 낮추는 게 조정 과정을 자꾸 이렇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반등의 근거는 이런 거다 해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하는 그 리서치 페이퍼 외에 경제금융지표 부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금융지표는 한 3가지 부문으로 크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지표 부문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금리 부분에 이제 정책금리에 대한 것들이 좀 상당히 그 지역별로 국가별로 상세하게 나온 거를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평가 부문은 이제 국가별로 신용등급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신용 등급의 체계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리 부문에 정책금리, 시장금리, 가산금리, CDS 프리미엄이 있고요. 그 중에 가산금리와 CDS 프리미엄은 그 요 밑에 있는 신용평가 부분과 관련이 좀 있다고 하겠죠. 근데 뭐 모든 정보가 다 나오지는 않고요. 가산금리에서는 우리나라 외평채 금리가 3개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CDS 프리미엄 쪽에서도 현재 5년물, 한국 5년물에 대해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당히 많은 기관이나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경제 지표 쪽에서는 각 국별로 그 GDP라든지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해당 항목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우측에 이 차트가 바뀌는 것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 비교 분석 자리에 있는 요 부분들은 프리미엄 회원한테만 제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리스트 정도만 보여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상관관계 부문은 상대적으로 클릭을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관심 영역들이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달러하고 CRB 이런 쪽을 한번 볼까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차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상관관계가 표현되고 있죠. 국채 수익률 곡선도 마찬가지로 여기 표현은 되어 있는데요. 미국 부분만 있어서 국채 수익률 곡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클릭을 하고 할까요? 아쉬운데. 예, 이렇게 해서 최근 월물부터 시작을 해서 30년까지의 차트가
이렇게 쭉 궤적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장단기 스프레드 같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본격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마무리 차원에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국제금융 속보 영역인데요. 이 부분은 그 이메일로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원가입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편하게 이메일로,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 직접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차트로 구현된다든지 할 때 상당히 그 넓은 영역을 차지하지만 그 모바일로 제공되는 그 국제금융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바일 웹이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그대로 북마크해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다른 탭이나 이런 데서 보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kcf.or.kr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말씀드리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더 추가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제금융센터 부문의 리서치 자료와 지표 자료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